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칩설의 김장렬입니다. 오늘로써 세 번째 이 칩설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원래부터 모시고 싶었고 예전에 아주 예전에 젊을 때 같은 회사에 옆에 같은 부서에 있었던 우리 그 송명섭 위원님을 모셨습니다. 현재 IM증권 계시고요. 아마 지금 현존하는 그 애널리스트 반도체 애널리스트 중에서 가장 아마 경험이 많은 탑3에 속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도 훌륭하지만 나름대로 인사이트가 워낙 투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좀 더 제가 냉철하게 투철하게 좀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체 반도체 디램이 뭐 난린데 가격이 뭐 수요와 공급의 조합이잖아요. 근데 수요부터 좀 크게 한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보시는 수요 전망. 일단 올해 그 서버 출하 증가율 전망치를 제가 16%로 갖고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인제 그 하이닉스가 작년 연말에 올해 그 서버 출하 증가율에 대해서 인제 스스로 자체적으로 인제 한 17% 정도 전망했었어요. 내년 초에 그러니까 올해. 올해.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인제 올해를 전망했을 때. 근데 그거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뭐 말이 되는 수치인가 했어요. 너무 높아서. 너무 높아서. 그렇죠. 보통 뭐 한 3-4% 뭐 이 정도인데 그렇죠. 높아도 17% 좀 과하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인제 시장 조사 기관들 전망치도 한 4-6% 정도였고 삼성전자도 그렇게까지 높게 보고 있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뭐 한 12%? 뭐 10% 이 정도 봤는데 그런데 인제 저도 계속 트래킹을 하다 보니 뭐 대만의 서버 ODM 업체들의 그 생산량이라든지 또는 그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가 상향 조정되는 거 뭐 그다음에 그 외에도 빅테크 업체들 최근에는 뭐 그 SPV나 뭐 조인트 벤처로 또 캐펙스 이외에도 또 투자를 하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모두 감안해 보니까 최소 16%는 음. 지금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최근에 또 그 디램 탑재량 증가율이 서버에서 일반 서버에서 인제 탑재량 증가율이 예상보다도 좀 높고 거기에 좀 AI CPU 서버도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보니까 올해 서버에서의 인제 그 디램 수요 증가율이 무려 68%에 달하는 것 같아요, 서버 에어리어 서버에서만. 애플리케이션에서. 근데 반면에 인제 PC랑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인제 PC는 -11%, 네네. 스마트폰 -10%, 음. 뭐 태블릿은 -8% 정도 이 정도 출하 증가율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탑재량 증가도 높을 수가 없겠죠. 지금 뭐 메모리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자 그래서 인제 PC, 스마트폰, 태블릿에서는 역성장을 할 것 같아요, 올해 디램 수요 증가율이. 다만 이 서버에서 인제 워낙 높은 수요 증가율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모두 종합해 가지고 제가 인제 계산을 해 보니 28.9% 예 그런 올해 수요 증가율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정도 그러니까 뭐 연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올해 수요 증가율이 뭐 한 20%뭐 그 20% 정도. 초반 지금 뭐 메모리 업체들도 그 정도를 가이던스를 줬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 숫자가 나와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과 같은 업황이 설명이 안 돼요. 수요가 늘긴 늘었다. 예. 서버 수요가 중심으로. 29% 정도 이 음. 정도는 올해 나올 것 같고 근데 이제 반면에 올해 그 디램 생산량 증가율 이제 네네. 회사들의 자체 목표치 이런 거를 보면 이것도 많이 늘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올해 디램에서 28%, 네. 하이닉스가 25%, 그다음에 인제 뭐 마이크론이 한 20% 되고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 인제 32% 이런 거 감안하면은 올해 그 생산량 목표치가 한 25% 정도 됩니다. 조금 부족하네요. 그런데 인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수요 증가율이 생산 증가보다 꽤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업황이 계속 좋은 거죠. 예. 서버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일반적으로 시장 조사 기간은 작년 연말이나 연초에 한 자릿수 정도고 삼성 하이닉스 즉 삼성이 조금 높긴 했지만 그래도 10% 간당간당이었는데 유독 하이닉스가 연초부터 크게 높였고 현재는 그 숫자를 훨씬 뛰어넘는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이닉스 수준. 하이닉스 수준 하이닉스가 한 16%. 17% 아 보니까 17% 까지. 그러니까 인제 저희 그러니까 지금 인제 현재 전망치가 인제 그 정도 수준으로 네. 인제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럼 그런 흐름이 뭐 그 ODM 업체가 보통 대만에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또 2분기 중에도 계속 확인이 됐고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동감하거나 인정하는 상태. 제가 인제 얼마 전에 대만에 아, 갔었는데 그러세요? 네. 대만 서버 ODM 업체들의 1 분기 네. 서버 그 생산량 YoY 증가율이 20%가 넘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2 분기, 3 분기, 4 분기 내려간다고 해도 음. 올해 연간으로는 뭐 10%대 초반 뭐 이렇게 나올 리는 없죠. 핵심은 어쨌든 서버 중심으로 가격이 수급이 워낙 타이트해 가지고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오른 거고 1 분기도 뭐 100% 90%인데 2 분기도 뭐 꽤 높다고 보잖아요. 30% 이상 디램의 음. 경우 그다음에 낸드는 50% 이상 네. 그렇게 올랐죠. 베이스가 높아지고 3 분기 4 분기는 다소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역전 마이너스 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드물게 한데 전혀 그렇죠? 없죠, 사실. 네, 거의 없다. 그러니까 주가가 좀 오른 거죠. 네. 이 수요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잠깐 공급을 말씀해 주셨는데 공급 측면은 사실상 작년 재작년 투자를 별로 안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공급 증가율은 사실상 다른 변수일 것 같은데 네네. 그게 HBM을 생산을 잘하니 못하니 삼성하이닉스 얘기 있었고 그다음에 대만 업체가 생산을 늘렸냐 했는데 요거 조금 더 깊게 파주시겠습니까? 일단 그 올해 HBM의 생산 비중이 작년 대비 올라가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제 HBM 캐파를 작년에 엄청 올렸죠. 맞아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 HBM은 수급은 공급 과잉이었어요. 작년에는. 작년에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은 HBM 가격이 분기별로 엄청 빠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이제 작년에 이미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캐파를. 그러니까 지금은 HBM의 그 생산 비중 자체가 인제 작년 대비 올라오지 않고 그다음에 인제 일부 업체 같은 경우는 그 HBM의 이익률이 지금 일반 그 컨벤셔널 디램보다 이익률이 낮잖아요. 훨씬 낫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HBM 생산에 적극적이질 예.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인제 HBM 생산 그 비중을 네. 오히려 약간 낮추기도 하고 그런 회사들은 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인제 생산 증가율이 예상보다 좀 높게 올라오는 그런 면이 있죠. 그렇죠. 맞아요. 당연히 일반 디램 가격이 우리가 레거시, 컨벤셔널 디램이라는데 이게 엄청 가격이 100% 오른 건 다 컨벤셔널 디램이잖아요. 그렇죠. HBM HBM 가격은 더 빠졌 안 올랐어요. 예. 올해도 올해 가격도 HBM 그 4 같은 경우는 3 12단 작년 가격 대비해서 한 100불이 좀 안 되게 올랐고 그다음에 3 12단의 올해 가격은 작년 대비 100불이 좀 안 되게 내렸어요. 근데 이거를 인제 종합해 보면 4 같은 경우는 또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익률은 작년 대비 올해 인제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네. 쪼끔 빠지고 음. 근데 인제 삼성전자는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용으로 HBM 그 인증도 사실은 좀 아주 늦게 되다 보니까 판매가 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인제 또 다른 회사들한테 쪼금 싸게 팔고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음. 인제 그래서 작년에 인제 삼성전자가 이익률 굉장히 낮았단 말이에요, 네. HBM이.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인제 삼성전자가 HBM을 잘하다 보니까 그게 가격이 정상화되고 해서 삼성전자는 도리어 인제 이익률이 올해 HBM에서 오르는 개선되고.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어쨌든 간에 둘 다 이제 약간 위치는 다르지만은 HBM 자체의 수급에서 그렇게 뭐 가격이 올라가는 건 일반 디램은 KB 캐시 포함해서 CPU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 올랐는데 모티베이션이 별로 없는 거고 반면에 HBM을 사용해야 되는 수많은 빅테크 업체들은 안달복달 할 것 같은데 물량을 늘어나다고 하고 있어서 내년도는 물량을 늘리기 위한 캐펙스 증가 또는 이젠 그 투자 아니면 생산량 엘로케이션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삼성 하이닉스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일단 뭐 계획들이 이미 있는데 네네. 제가 그 좀 자료를 보면서 네네. 그러실까요? 말씀드리면은 네. 자 인제 내년에는 삼성전자가 인제 P4 페이즈 3에서 인제 50,000장 양산을 개시하거든요. 평택 4. 그리고 하이닉스는 인제 MC5X 잔여분에다가 인제 자기네들 기존 라인 효율해 가지고 외부 투입량 한 10,000장 올리는 거. 자 포함해 가지고 사실은 올해 대비해서 여기 표에도 보시는 것처럼 네. 내년에 우리나라 업체들은 이 양산을 개시하는 그런 캐파의 규모가 적어요, 내년에. 그러네. 50,000장 얼마 네. 몇만 장 안 되네. 네. 그런데 인제 그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HBM의 생산 비중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새롭게 들어오는 캐파들에서 네. 우리나라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다 네. HBM 생산을 하려고 그래요. HBM4, 네. 4E. 그래서 인제 내년에는 HBM 생산 비중하고 인제 생산량 증가율이 좀 올라갈 거고 네네. 그런데 인제 이게 전체 DRAM 생산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겠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HBM 생산 비중 안 올라가고 이제 컨벤셔널 DRAM 위주로 뭐 일부 음. 업체들이 생산량을 더 많이 늘리니까 네네. 상대적으로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굉장히 높은 생산 증가율이 나오는데 내년에는 양산을 시작하는 캐파도 작고 그다음에 그 새로 들어오는 캐파에서 다 지금 HBM 생산을 할 예정이니까 내년에는 우리나라 업체들의 생산 증가율이 뚝 떨어집니다. 일반 디램. 그쵸? 다 합쳐서. 다 합쳐서. 일반 D랑 HBM 다 다 합쳐서. 합해서. HBM 생산 비중 올라가죠. 들어온 캐파도 적죠. 다이 페널티라고 해서 다이가 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나라 업체들 DRAM 전체적으로 생산 증가율이 뭐 10%대 초반, 초중반 그 정도밖에 지금 안 나올 것 푹 같아요. 떨어집니다. 네. 올해 아까 25% 네. 생각했는데.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생산 캐파를 할당할수록 오히려 다이 페널티도 있고 처음 생산하다 보면 이렇게 되고 그렇다고 CPU 중심의 DRAM의 일반 DRAM 수요가 확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가격이 내년에도 계속 올라가는 흐름을 예상을 일단 뭐 초반까지 봐도 괜찮은 건가요? 근데 인제 저는 그래서 내년까지 인제 업황은 네.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년까지. 예, 인제 당연히 이거를 우리가 디맨드랑 서플라이 예. 이제 두 개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디맨드 같은 경우는 인제 뒤에 제가 아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빅테크 업체들이 그 캐펙스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은 좀 아니거든요. 그걸 다이렉트로 그냥 예, 들어가시죠. 자체적으로. 네네. 네, 빅테크들. 네. 자체적으로 이렇게 늘리기는 좀 뭐 어디서 뭐 돈을 빌린다든지 아니면 위상증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조인트 벤처에서 뭐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자체 캐시플로우만 갖고는 올해 대비 내년에 캐펙스 늘리긴 좀 어려워요. 저는 다만 어떤 방식을 써서든지 아마 내년까지는 최대한 캐펙스를 많이 쓰려고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요 증가율은 내년에도 나온다고 보고 네. 그런데 인제 이 공급 증가율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내년에 인제 생산 증가율이 DRAM이 뚝 떨어지니까 네. 사실은 내년에 이제 마이크론이나 그 SXMT 그다음에 YMTC 같은 이 해외 업체들은 내년 생산 증가가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죠. 예, 걔네들은 인제 우리나라 업체랑 달리 내년에 새롭게 들어오는 그 캐파가 좀 많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도 내년에 제가 볼 때는 연간 업계 DRAM 생산 증가율은 20%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합쳐도 우리가 네. 10몇 프로 안 되고 그렇죠. 그래도 다 합쳐도 20% 안 되기 좀 되겠죠. 어려울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인제 수요 증가율 측면에서는 저는 빅테크 업체들이 그렇게 인제 노력을 한다 그러면 뭐 20% 정도는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봐서 내년 업황은 좋다, 좋을 거다. 그렇게 보고 가격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다만 가격은 오르기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은 지금 올해 1 분기에 인제 뭐 90% 100% 올렸지 그렇죠. 엄청 않습니까? 낮죠. 2 분기도 30% 이상 올렸고 지금 3 분기도 봐서는 10% 정도 오를 것 같거든요. 네. 그다음에 4 분기도 한 5% 정도 뭐 이 정도 지금 오를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인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인제 뭐 그동안 우리가 뭐 PC나 뭐 스마트폰 이런 쪽에서 그 메모리 봄 코스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비로 뭐 그거는 뭐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 그렇죠. 그게 인제 워낙 뭐 이미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PC랑 스마트폰 앞으로 판매 잘 안 될 거라고 이미 가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인제 서버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인제 사실 지금 그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에서 전체 캐펙스에서 이 메모리 사는 데 들어가는 비중이 지금 벌써 37% 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그 메모리 외에도 네. 뭐 다른 반도체 가격도 오르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특별하게 전력망이나 그다음에 또 냉각 시스템 이런 게 비중이 좀 엄청 올라가서 그래서 지금 뭐 특히 전력망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원하는 만큼 지금 데이터 센터를 못 짓고 있다. 네. 그게 연기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네. 있잖아요. 속속 들리긴 하던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도 이런 비중으로 인제 가게 되면은 사실 메모리의 37%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인제 한 63% 가지고 뭐 GPU도 사야 되고 CPU도 사야 되고 전력망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냉각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네트워킹 뭐 이런 모든 거를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음. 음. 무한정 캐펙스를 쓸 수 있으면 모를까? 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최근에 이렇게 전력망 비용, 냉각 시스템 비용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메모리에 계속해서 앞으로 37%의 그런 비중으로 캐펙스를 쓴다 그러면 점점 더 이 전력망이나 냉각 그 시스템 이런 거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최근에 이렇게 데이터 센터 건설이 좀 뒤로 밀리는 현상 음. 이런 게 좀 더 심화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음. 보여지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내년에는 이 정도 올해 이 정도 오르면 네. 내년에는 가격이 오르기는 음. 좀 쉽지 않고 음. 가격이 뭐 유지하거나 음음. 아니면은 뭐 소폭 떨어져서 전체적인 또 근데 뭐 실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좋아지죠. 음. 왜냐하면은 인제 추가 증가율이 또 인제 10% 15% 있으니까. 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것까지 감안하면 음. 실적은 좋아지되 음. 가격 오르기를 기대하기는 뭐 사실은 좀 어렵다. 음. 내년은 음. 그렇게 보 수급에 있어서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이 시간을 주고 공급을 늘리면은 언젠가는 이제 균형점을 찾아갈 것이고 돈을 많이 버니까 당연히 그런 욕구가 생기는데 대한민국 우리 삼성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전 세계 마켓 시장 90% 차지하고 있는데 흔히 얘기했을 때 LTA라는 걸 맺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 공급이 균형을 잡으면 내년은 몰라도 그다음에는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암시하신 것 같은데 근데 가격이 확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빅테크 업체들이 지금 부족하니까 반도체 업체에 와 가지고 LTA 장기 공급 계약 1 년 3 년치 얘기하고 있다는데 요 지금 흐름이 어떤 식의 혹시 가격 흐름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LTA라는 건 사실 뭐 굉장히 그 업체별로 굉장히 비밀스러운 얘기예요. 음. 그래서 뭐 고객별로 뭐 비밀스러운 어떻다 얘기예요. 뭐 네. 이런 거는 시장에 흘러나오면 안 되는 얘기고 그렇죠. 한데 다만 제가 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음. 지금 듣고 있는 바로는 물론 뭐 고객별로 다 내용도 다르고 한데 음. 일단은 물량은 결정되고 물량은 결정되고 그리고 가격은 인제 음. 부분적으로 결정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예. 결정된다? 자 그게 어떤 네. 의미냐면은 기본은 뭐냐면은 가격은 분기별로 음. 인제 시장 상황이나 또는 뭐 현물 가격 뭐 이런 거에 기반해서 분기별로 협상을 다시 해서 가격은 결정한다. 그게 아. 기본이에요. 그런데 예.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인제 그 컨디션들이 들어가는 거죠. 조건이 예 어떤 자 게 예를 있을까요? 들면은 인제 지금 모바일 고객들하고 인제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그 가격의 구간대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점 가격과 음. 저점 가격을 설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가격이 앞으로 크게 오르거나 아니면은 크게 떨어질 때 그 그에 따른 그 변동성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음. 예를 들면 뭐 가격이 한 50% 혹시 빠졌다. 네. 그럴 때 실제로 이런 장기 계약을 맺은 고객들한테는 뭐 한 20-30% 음음. 그 정도 인제 빠지는 걸로 뭐 한다든지 그렇죠. 뭐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는 것 같고 또 음. 하나의 방법은 주로 빅테크 업체들이랑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바닥 가격 결정하고요. 바닷가 플로우 예. 프라이스. 예. 그다음에 그 선수금. 선수금을 음. 인제 뭐 10% 20% 음. 이렇게 지금 받는 걸로 음. 그렇게 지금 장기 계약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음음. 인제 여기서 인제 알 수 있는 점은 장기 계약을 맺는다고 해서 네.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의 뭐 3 년 뭐 4년 후에 실적이 음. 이제 완전히 고정되는 건 아니다. 픽스 고정 왜냐하면 아니다. 그쵸. 분기 단위로 가격 협상을 다시 하고 음음. 그 플럭추에이션만 음. 변동폭만 줄 뿐이지 가격 상승과 가격 하락은 어느 정도로는 나오게 돼 있는 거니까. 음음음. 그러니까 인제 만약에 나중에 업황이 나빠진다. 네. 자 그러면은 인제 업체들은 그만큼의 가격 하락과 그다음에 실적의 하락은 그건 나오긴 한다. 네. 음. 옛날만큼 그렇게 뭐 나빠졌을 때 뭐 적자 음. 난다든지 아니면 영업이익이 뭐 반토막 반토막 난다든지. 또는 뭐 3분의 1 토막 네. 난다든지 뭐 그럴 일이 없을 뿐이지 음. 변동성은 그래도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런 음. 거죠. 그러니깐요. 이게 우리가 예전에도 LTA가 없지를 않았을 그렇죠. 거예요. 예 기준이 있었죠. 워낙 예 예. 특이한 케이스로 그랬는데 뭐 3 년치 나오고 1년 나온다 하더라도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가격은 픽스가 된 게 아니고 예. 변동폭을 좁혀서 네. 그러니까 위로 가격이 만약에 지금 많이 올랐는데 또 1년 뒤에 또 50%를 오른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 고객이 감내하기 어려우니 뭐 예를 들어서 정확히 모르지만 20%로 캡을 씌운다든지 상한선을 밑에도 그런 식으로 그렇죠. 씌워지지 네, 않을까라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가격은 분기마다 실질적인 가격을 보면서 하는 거니까 네. 뭐 어쩔 수 없이 수급이 바뀌면은 그렇죠.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다만 이제 300조, 400조 번 것이 옛날 패턴대로 가면은 혹시라도 150, 100 이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는 거를 미연에 방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내려가는 게 그렇죠. 떨어진다. 네. 그러면 그러한 진폭이 좁아진다는 것 자체가 아까 목표 주가와 비슷하게 넘어가는데요. 밸류에이션을 매기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어떠한 영향을 혹시 받으셨는지 그리고 시장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갖고 밸류에이션을 바꿀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인제 이렇게 그 "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인제 저는 사실 그건 반대예요. 반대다. 퍼를 적용한다는 얘기는 인제 시클리컬한 주식이 업종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클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실적의 변동폭이 주는 거지 사이클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이클성 자 있다. 그리고 인제 음. 이렇게까지 될진 모르겠지만은 이 업계가 이제 그 본부장님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고객들이 LTA를 맺고 어느 정도 그 계약을 체결해 놓은 다음에도 업황이 심하게 변하고 가격이 엄청나게 예를 들면 빠진다. 그러면 이걸 또 안 지키는 고객도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뭐 소송도 걸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소송 걸리면 또 누가 이기냐. 과거에 보고 고객들이 이기는 것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믿을 수는 또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완전히 이 픽스되는 건 아니고 사이클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플럭추에이션이 준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인제 그 저는 여전히 PB 밸류에이션을 선호하는데 다만 이런 관점에서 인제 PB 그 멀티플이 네, 하향 북밸류다. 조정되는 네. 네 그런 영향은 이제 당연히 주게 되죠. 네. 그래서 저는 특히 그 ROE와 네. 그다음에 PB 멀티플 간의 네. 인제 관계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네. 근데 이론적으로 인제 아시다시피 그 ROE랑 PB 배수와는 인제 비례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제 그런 거를 인제 감안해서 인제 음.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 ROE, PBR 나왔을 때가 이게 독자님들 우리 구독자님들 헷갈릴 수 있는데 원래 적정한 PBR이라고 하는 거는 ROE 나누기 COE, Cost of Equity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더 정확히 하면 ROE 마이너스 터미널 그로스 연구 성장률 뺀 것을 나누기 COE, Cost of Equity 마이너스 터미널 그로스인데 터미널 그로스를 재료로 보면은 그냥 ROE 나누기 Cost of Equity고요. ROE가 30%면은 이거를 얼마나 디스카운트하느냐에 따라서 PBR이 3배 되기도 하고 2배 되기도 하고 5배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 여기에 가격의 변동폭이 줄어든다면은 같은 ROE에서도 PBR을 3배 준 걸 3.5배 주고 3배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그렇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얘기 많이 하겠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목표 주가를 하실 때 지금 갖고 있는 PBR이나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PBR이나 이건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될 것 같으세요? 일단은 그 과거에 이 양사가 네. 이 정도의 ROE를 받았을 때 음. PB 배수를 보통 몇 배 받았다라는 그 수십 년간의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히스토리가 네. 네. 그거를 인제 감안을 좀 하게 되는 건데 네. 일단 뭐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네, 좋습니다. 자 나왔네요. 인제 여기 그 보시면은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여기 그림 한번 보시면요. 좌측에. 네. 좌측에 그림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가 2000년도 인제 기억하시는 IT 버블 때 이때 인제 올해랑 유사한 그런 ROE가 나왔죠. 그러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2004년에도 좀 좋긴 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ROE가 내려가면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이 월별 PE 배수랑 그다음에 삼성전자 ROE를 같이 그림을 그려보면 보시는 것 같은 이런 비례 관계가 형성이 되어 갔죠. 그러네요. 그래서 뭐 최근 한 20년간은 삼성전자 ROE가 뭐 한 20%대 넘지 뭐 못했죠. 그 이상 넘지 못하면서 받았던 최고점 PBS가 2.2배를 넘지 못했던 거거든요. ROE가 20%못 넘었고
2.2배 이상 못 넘었다. 네. 네. 25%, 20% 뭐 이 정도의 ROE가 나왔을 때 이제 삼성전자가 한 2.2배 네. 그 정도가 인제 한계였네. 최고점 배수였단 말이죠. 네. 자 그런데 과거에 2000년도에 인제 41% ROE가 나왔었거든요. ROE가 40% 넘었어요. 41%. 네. 이제 올해는 그냥 그 현재 상황으로 그대로 계산해 보면 48%가 이상돼요. 와. 근데 인제 직원들에 대한 지금 그 상여금. 상여금 지급이 음. 결정됐잖아요. 네네네. 그거 감안해서 인제 계산해 보면 한 45% 정도 되지 5%. 않을까? 이제 네.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인제 2000년도에 41% ROE가 나왔을 때 그때 삼성전자가 몇 배를 받았냐면은 4.2배 받았어요. 4.2배. 네. 그러면은 올해 그 2000년도보다 ROE가 좀 더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최소한 4.2배 뭐 그 이상 뭐 음. 4.5배 정도? 그 음. 정도 PBS는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음. 거죠. 음. 자 고렇게 지금 감안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하이닉스의 경우 네네. 한번 보시면은 하이닉스의 더 높겠죠? 경우에는 네. 훨씬. 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네. 보시면 하이닉스의 경우에 보시면은 일단 상대적 밸류에이션이랑 그다음에 절대적 밸류에이션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 네. 일단은 상대 밸류에이션의 관점에서 보면 인제 하이닉스가 올해 ADR 상장하잖아요. 결정 그렇죠. 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 마이크론의 PBS가 뭐 7배에서 한 10배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7배, 10배. 예. PER이 아니고 PB, PBR이고. PB 관점으로. 네. 그런 상황인데 올해 마이크론의 ROE는 컨센서스가 71%예요. 그런데 하이닉스의 올해 ROE는 94% 이상이 돼요. 그러면 인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에게 마이크론보다 더 높은 배수를 줘야 하지만 네. 근데 인제 ADR 상장됐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의 주식 대부분 여전히 인제 한국에서 거래가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뭐 8배, 9배, 10배 주기는 좀 버겁다라고 봤을 때 네. 그래도 뭐 7배 최소 그 정도 인제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절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지금 24년부터 요번에 업사이클이 시작됐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2년 됐죠. 이때 24년에 하이닉스의 ROE가 31%였어요. 30%. 그때 2.4배까지 받았습니다. 2.4배. 자 그러면 이렇게 ROE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올해 음. 94% ROE가 나온다 그러면은 3배. 역시 최소 그렇지. 7배는 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하이닉스한테는 7배 적용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음.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적용해서 보면 일단 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목표 주가 네네. 를 제가 아마 앞으로는 좀 더 상향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예전에 갖고 계시던 목표 주가가 현재는 목표 주가들이 워낙 그 상향 러시가 일어나 가지고 많이 높아졌잖아요. 참고로 컨센서스가 30 몇 개 평균은 삼성전자가 지금 한 43만 원, 하이닉스가 한 270만 원 정도가 컨센서스인데 이게 뭐 그거보다는 좀 네. 높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해요. 예. 예. 추세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아직 2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좀 더 추세가 높아지는 분위기가 가지 않을까. 그리고 마이크론하고 상대 비교하셨으니까 마이크론이 여하의 의미 있게 방향이 틀지 않으면 삼성 특히 하이닉스는 같은 손을 잡고 가는 분위기라고 느껴도 그렇죠. 무방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전 몰랐어요. 마이크론 할 때 PER만 봐 가지고 마이크론 PBR이 이렇게 높은지 사실은 몰라 네. 가지고 저도 퍼셉션이 있는 거죠. 근데 PER, PBR 나왔는데 하나만 더 해 볼게요. TSMC는 항상 40%, 뭐 40% 마진, 30% 성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꾸준했기 때문에 PER을 적용해 왔다? 아니면 역사적으로 그게 증명됐기 때문에 시클리컬이 그러니까 별로 없었죠. 그래서 증명됐기 때문에 이젠 PER로 얘기하는 것인지 대만에서 가장 큰 시총이 걔네인데 그러면 대만도 그럼 PER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TSMC 같은 네. 경우는요. 그 퍼랑 네. PBR을 썼을 때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 나와요. 이렇게나 저렇게나 비슷하게 예. 나온다 이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인제 그 워낙 그 이익의 플럭추에이션이 심하다 보니까 맞아요. 말도 안 되는 퍼가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업황이 나쁠 때는 피해 뭐 수억 배도 퍼가 가고. 막 맞아. 뭐 60배, 70배도 네, 나오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업황이 좋으면 오히려 퍼가 뭐 3배, 4배로 떨어지고 근데 반면에 인제 PBR 같은 경우는 이 그림에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딱 그 궤적에 맞는 궤적에 맞는. 그런 흐름을 이제 보여왔잖아요. 음. 그런데 TSMC 같은 경우는 이익의 편차가 또 이익률의 편차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걔는 PBR로 해도 그 배수와 그다음에 그 주가 이런 게 음. 비슷하게 가고요. 음. 퍼로 해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핵심은 뭐냐면 제가 들은 말하면 TSMC가 이익의 편차가 이익률과 이익 자체의 변동폭이 좁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레인지 네네. 바운더리에 그것이 과거 30년 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필되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PER로 하나 PBR로 그렇죠. 하나 예, 간격이 그렇죠.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은 이제 흑자를 2-3년 사이에 엄청 올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지속적인지는 조금 더 검증 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그 파운드리랑 네네. 그다음에 메모리가 갖고 있는 이제 산업 특성상으로 보면 네. 그 우리나라 업체들의 이 메모리 그 부분에서의 그 이익률과 이익의 편차도 많이 줄긴 하겠지만 네, 앞으로. 네. 줄긴 하겠지만 여전히 파운드리랑 비교해 봤을 때는 음. 아무래도 메모리가 더 크겠죠. 그렇죠. 예, 기본 성격이. 음. 그러니까 퍼로 보기엔 아직은 좀 이르고 조금 이르다. 만약에 메모리가 앞으로 이 파운드리처럼 음. 그러한 그 아주 안정적인 그런 음. 상황으로 이제 간다 그러면 그럼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도 뭐 음. PBR 적용해도 되고 퍼로 음. 적용해도 되고 이래도 상관없고. 예, 그런 이제 상황이 올 수도 그 있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 단계에서 엄청난 이익을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속되는지 이전 단계를 가는 와중에 PER이다 PBR이다 논란이 있을 뿐이지 방향성 그렇게 가는 게 좋은데 예, 그렇죠? 그렇죠. 나온 김에 그럼 아까 TSMC 파운드리 얘기했는데 삼성전자는 그런 면에서 하이닉스랑 다른 컴포넌트 부분이 파운드리에 있긴 있죠. 네. 전체 매출은 별로 크지는 않지만 30조인가요? 40조인가 적자인데 요거의 앞으로의 역할 그걸 기대를 할 만한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그냥 일단 다크호스인가요? 현재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은 좀 좋아지고 있어요. 아, 좋아지고 있다. 지금 4나노 같은 경우는 지금 가동률이 한 90%까지 오. 올라왔고 사나나. 그다음에 앞으로 곧 100% 이제 될 것 같다고 대만에서도 얘기해요. 대만에서도 얘기해요. 예, 그런데 그리고 인제 올해 한 3분기 정도 되면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BEP가 나올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좀 그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왜 좋아졌냐? 그거는 메모리 덕분이에요. 메모리 덕분에. 예, 무슨 메모리에서 말씀이시죠? HBM4용 뭐 베이스 다이 주고 그다음에 또 AI용 그 SSD 컨트롤러 SSD 뭐 이런 거 컨트롤러. 인제 주문도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물론은 뭐 파운드리 자체가 좋아진 면도 있지만 메모리가 좋아지면서 거기에 같이 좀 그 힘을 입은 그런 면이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HBM의 베이스 다이 4나노인가 네네. 뭐 맞아요. 한다는 4나노. 그거하고 SSD는 컨트롤러. 낸드인데 컨트롤러 그 중요하죠. 예예. 뭐 자기네 다 하니까. 예. 그래서 인제 힘입어서 좋아진 면이 있고 근데 반면에 시스템 LSI 부분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시스템 LSI. 그쪽은 지금 2나노는 가동률이 지금 한 80% 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네네네. 거기는 올해 갤럭시 엑시노스 네. 2600 생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가동률 올라왔는데 캐파가 워낙 작아요. 2나노가. 올해 중요한 연말이나 경제가 아니네. 돼야 뭐 한 23,000장 뭐 이 정도 23,000 장. 인데 그런데 그 이전 그 레거시 노드들은 네. 아직까지도 그렇게 크게 개선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비메모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3분기에 그 적자폭은 많이 줄 것 같은데 다만 요게 앞으로도 계속 그 좋은 흐름으로 개선되는 흐름으로 갈지는 이제 메모리 업황 그리고 이런 거 좀 달려 있을 거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인제 또 그 파운드리나 뭐 시스템 LS의 그 부분 자체 경쟁력 뭐 이런 것들이 인제 좌우할 텐데 그런데 인제 앞으로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 가장 크게 뭘까요? 그게 일단은 지금 그 애플이나 미디어텍이나 또 AMD 뭐 이런 네. 회사들이 AMD. TSMC의 파운드리 캐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딴 데 가자. 지금 삼성이나 인텔을 그 세컨 소스 파운드리로 검토한다. 이제 그런 보도도 있었고 실제로 지금 뭐 애플하고 인텔 같은 경우는 이미 얘기를 진행 중에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미디어텍은 TSMC한테 이제 코어스 캐파를 원하는 만큼 못 받다 보니까
그 인텔의 EMIB 이거를 음. 또 세컨 소스 패키지로 사용하기로 이미 결정한 것 같습니다. 미디어텍 같은 경우에 네, 미디어텍은. 인텔의 이제 EMIB. 삼성전자가 아마 AMD로부터 인제 그 노트북용 CPU 같은 거 그래픽 칩 뭐 이런 그래픽 거를 칩. 좀 주문을 받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앞으로의 인제 관건은 지금 그로크의 4나노 칩을 해 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올해도 꽤 규모가 되는데 내년에는 거의 2배 이상 늘 것 많이 같아요, 느네요. 주문이. 네네. 엔비디아가 인수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4나노 캐파가 굉장히 지금 다 차버렸기 때문에 과연 일단 내년에 얼마나 4나노 캐파를 늘려 가지고 그 늘어나는 주문을 소화할 수 있을까? 그렇고. 그게 인제 첫 번째고 네. 더 큰 관건은 뭐가 남아 있냐면 지금 현재는 그 LPU가 V3 버전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28년 되면 V4 버전이 들어오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게 바뀌어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가 그로크를 인수해서 CPU하고 LPU를 서로 다른 패키지로 따로따로 맞아요. 지금 네네. 만들잖아요. 그런데 인제 28년에 5만부터는 예 GPU 위에다가 LPU를 적층을 해서 GPU. 이거를 3D 패키지로 만들거든요. GPU 위에 LPU를 적층해서 3D 패키지로 해요. 아. 그러면은 이거를 누가 받아가냐가 어마어마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겠네요. 일단 뭐 LPU의 그 주문량 자체도 늘지만 네. 이 GPU랑 LPU를 적층한다는 거는 결국은 웬만하면은 인제 그 고객들은 이거를 원스톱 솔루션을 하길 원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GPU도 만들어 줄 수 있고 LPU도 만들어 줄 수 있고 또 이거를 패키징하고 적층하고 해서 이제 완성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데를 선호하겠죠. 결국은 TSMC하고 경쟁 그렇죠. 중인데 맞아요. 현재는 GPU하고 LPU를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네. 그 파인만 시대 28년도가 된 것 예. 같은데 그때부터는 위에다가 GPU 위에다가 LPU라는 이것도 적층을. GPU도 GPU 비슷한 거지만은 SRAM을 품고 있는 LPU를 얻는다는 얘기고 그럼 여태까지 따로따로 경쟁했던 TSMC하고 삼성전자가 거기서 제대로 된 격돌이 붙는다는 그럴 수 말씀이죠.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은 파운드리 지형이 엄청 변하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아마 완전히 그 크게 변화되는 전환되는 뭐 그런 계기가 될 거고 네네. 만약에 그거를 할 기술력이 안 돼서 뺏긴다. 뺏긴다. 그러면은 인제 역풍이 되는 쉽지 않다 앞으로도. 그렇게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로크를 처음에 땄긴 했지만은 제대로 된 건 파인만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서는 도전이면서 기회이고 그렇죠. 물론 그거를 지금 섣불리 얘기하기는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그거를 녹여내기는 좀 쉽지 않지만 그거는 뭐 지금 당장은 당연히 아니죠. 변수로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잘 되면 이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뭐 또 밸류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크게 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좀 궁금했던 거 몇 가지만 여쭤볼까 네네. 할게요. 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아니고 우리 위원님께서 쓰신 리포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에이전트 AI 요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CPU 시장이 에이전트 AI 시대에 CPU가 난린데 그것이 메모리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얘기를 좀 전반적으로 풀어주시면 일단 좋겠어요. 지금 그 최근에 CPU 주가들이 엄청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는 그 에이전틱 AI 시대가 들어오면은 모델에다가 데이터를 갖다 놓고 불러 놓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컨트롤하고 제어하는 과정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네.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CPU가 하는 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제 CPU 수요가 늘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데이터 센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 GPU 8개 들어갈 때 인제 CPU 하나 들어가는 그런 구조지만 앞으로는 인제 GPU 2개 CPU 하나라든지 GPU 하나에 CPU 하나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바뀔 거다라는 게 인제 CPU 업체들의 인제 주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렇게 앞으로 인제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그 AMD나 인텔 주가가 많이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르게 네. 된 것이죠. 근데 인제 이렇게 2대 1이나 1대1 구조로 가게 되려고 하면은 인제 에이전틱 AI가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성장하고 난 다음 얘기고 앞으로 한 2-3 년간은 저는 한 4대 1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4대 일단 4대 1 구조로 이렇게 뭐 가고 나중에 뭐 2대 1, 1대 1 구조로 인제 가게 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그 AI CPU 서버의 경우에는 기본이 그 듀얼 소켓이거든요. 듀얼 소켓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켓을 2개?
그럼 여태까지는 그러면 싱글 그러니까 소켓인가? 채널이 인제 그렇죠. 음, 채널이 두 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 일반 서버는 그 싱글 소켓 아니면 듀얼 소켓 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인제 AI CPU 서버가 인제 AI 많이 들어오게 들면서 되면 듀얼 소켓 비중이 인제 더 늘어나게 되는 늘어난다. 거니까 거기에 인제 붙어 있는 메모리의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일반 서버보다는 인제 그 AI 전용 그 AI CPU 네. 전용 서버가 인제 DRAM 탑재량도 인제 늘고. 더 많이 들어가게 될 음. 거니까 당연히 인제 메모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이제 앞으로는 주게 될 거라는 거죠. 네. 요게 얼마 전에 지난주에 소캠에 뭐 1.5 테라바이트 뭐 750 뭐 반을 줬다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하고는 인제 다른가요? 좀 다른 네. 얘기고요. 소캠 얘기는 좀 이따 네. 그러시죠. 말씀드리고 근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수요가 뭐 27 년, 28년 해 가지고 이제 더 늘어날 거고 네. 저 이 AI 그 CPU 서버의 네. 등장에 따라서 제가 올해 서버에 들어가는 DRAM 탑재량 증가를 올림으로써 그러면서 올해 DRAM 수요 증가의 전망치도 인제 올리게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거거든요. 예예예. 그런데 이게 그 제약 요인이 하나 있어요. 제약이다. 네, 제약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지금 TSMC가 네. 어 "파운드리 캐파가 좀 모자란다." 그렇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지금 TSMC의 이 3 나노 이하급 이 캐파의 상당 부분이 주로 뭐 GPU나 또는 가속기 반도체 쪽으로 많이 할당이 되다 보니까 그렇네. 지금 올해 그 CPU 업체들이 요청하는 물량의 음. TSMC가 80% 밖에 지금 대응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인텔 AMD가 CPU 달라 하는데 그걸 만들어 주지 못하는 게 20% 빈다는 80% 거죠. 20%가 비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관건은 그것도 내년에 내후년에 TSMC가 얼마나 3 나노 이하급의 캐파를 팍팍 늘려줘서 문제죠. 그렇게 빠르게 늘어난다는 CPU의 수요를 커버를 해줄 수 있을까? 서포트를 해줄 수 있을까? 그게 인제 아주 관건이에요. 그 CPU 슈티지라는데 관건은 CPU를 생산해 주는 파운드리 캐파시티인데 그렇죠. 그게 3 나노 이하인데 TSMC가 다른 거 신경 많이 쓰고 다소 보수적이다 하면은 CPU 캐파가 빨리 안 채워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제 CPU를 원하는 만큼 생산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인제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부메랑이 올 수도 있겠네요, 잘못하면.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이 TSMC의 캐파 부족은 네. 이 CPU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전반에 걸친 문제죠, 지금. 그렇네. 사실 올해도 코어스 캐파 같은 경우도 지금 한 연간 120만 장 이상 네. 지금 그 가속기 반도체용으로 할당이 될 줄 알았는데 110만 장 좀 안 되게 할당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약간 부족하네요. 120만 장이 아니고 110만 장. 이 예예. 코어스는 Chip on Wafer on Substrate 예, 예. 패키징 캐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올해 가속기 반도체 생산량도 당초 예상한 것보다 좀 적어요. 그러니까 이 코어스 캐파 포함해서 이 TSMC 파운드리 이 캐파 증설이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될 수 있을지 그게 전반적인 AI 반도체 그 수요에 있어서 조금 그 맞틀리게 될 수 있죠. 그러네요. 그럼 요게 일단 제약 요인을 그러면 CPU 성장을 제한하면은 CPU 가격은 오를지 모르지만 CPU 어쨌든 생산이 적게 되면은 그러면 반도체가 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반도체가 소캠이 됐든 뭐가 됐든 잘 안 맞는다는 건데 그럼 자연스럽게 소캠. 소캠까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소캠이 그 탑재량이 그 CPU당 1.5 테라바이트가 인제 원래 예상이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세미 어널리시스의 인제 그 발로 인제 뉴스 나온 거 보면은 절반으로 준다. 0.75 테라바이트로 준다라는 인제 그런 그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듣고 있는 바로도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제 문제는 왜 주냐가 인제 문제인데 지금 그 일부 디램 업체가 이 엔비디아가 요청하는 만큼 지금 소캠을 공급해 줄 생각이 없어요. 소캠 요청은 왔는데 네. 반도체 업체 일부가 네. 그걸 미트 시켜줄 의지가 없다고요? 의도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왜 의도가 없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소캠이 수율도 낮고 이익률도 낮거든요. 이익률도 낮습니까? 네. 이익률도 낮아요. 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메모리 반도체 디램 업체 입장에서는 이거 뭐 이익도 안 나는 거 지금 다른 뭐 디램의 경우에서도 엄청 지금 모자란다고 난리치고 이익률도 훨씬 높은데 그거를 뭐 굳이 이익률도 낮춰가면서 소캠 생산을 그렇게 많이 해줄 필요가 있나? 잠깐만요. 뭐 우리 소캠이
이익이 생산은 어려운 거 알겠고 그럼 코스트가 높으면 마진이 낮을 수 있는데 일반 컨벤셔널 디램은 어디 쓰는 게 가장 마진이 높은 거예요? 서버 쪽으로 하는 게 제일 서버 높죠. 쪽으로. 네. 그러니까 충분하다. 그렇죠. 다른 그러니까 쪽은. 이제 굳이 그렇게 이익률 안 나는 거 많이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모든 업체들이 다 그런 건 네, 아니고 일부라고 한 업체만 그래요. 오케이. 다른 이제 도업체들은 지금 원하는 만큼 최대한 만들어 주려고 네. 하고 있고 음. 그런데 어쨌든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원하는 만큼 소캠이 확보가 안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탑재량을 음. 좀 줄일 수밖에 없는 뭐 그렇죠.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런 면도 있다. 그리고 이 소캠은 기존하고 달리 이거 이 소켓에서 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 절반만 껴놔도 나중에 또 나중에 또 갖다 끼면 되니까. 음. 그러니까 뭐 좀 줄이는 것도 음. 조금 뭐 조건이 되는 것이고 음. 그다음에 지금 또 뭐 같은 렉에서 네. 뭐 낸드 뭐 KV 캐시 저장하는 뭐 RCMS 같은 거 네네. 뭐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늘리고 또 뭐 또 디램 메모리 탑재량도 늘리고 뭐 이렇게 이 메모리는 아닙니다만 소캠도 메인 메모리니까 그러니까 뭐 낸드 RCMS 좀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 그렇게 또 소캠이 많이 들어가야 될 뭐 그런 필요도 좀 없는 것 같다. 처음에 라고 생각과 또 달리 그렇죠. 네 그렇게 좀 또 판단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이씨, 예, 보완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품을 만드는 욕구 자체가 떨어진 것도 일부 있을 것이고 저기 공급업체가 뭐 세 개밖에 없으니까 뭐 하나라도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 데다가 보완하는 것이 성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ICMS 그러니까 낸드 SSD를 조금 더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해 갖고 보완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가보고 나중에 진짜 수요에 맞추는 공급체가 되면은 그러면 뭐 갖다 끼면 차타시니까 되니까. 갖다 끼면 되니까 네. 지금의 그 발표 자체가 그렇게 큰 임팩트라고 그게 보면은 인제 이게 수요가 줄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핵심. 거죠. 네. 근데 좀 소스라치게 놀란 면이 있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에이전트의 근데 요거 말씀을 주셨고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그 CPU 메모리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TSMC가 캐파가 부족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그럼 TSMC를 봐야 되고 전력이 부족하면 안 돌아간다. 이것도 이해되는데 여기 맨 마지막에 에이전트 AI 오케스트레이션 층을 일부 소화하는 커스텀 에이직이 등장하면 CPU 증가량이 일부 희석될 수 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이신지? 이거는 인제 이게 가장 그러니까 여기에 뭐 제가 이 표에다가 넣어 놓은 제약 요인 중에 네네. 가장 가능성이 낮은 거예요 사실. 가장 낮은 거. 그러니까 오케이. 이건 별로 의미는 네. 없는데 그 의미 자체는 그 CPU가 하는 그런 일을 일부 ASIC에다가 가속기 반도체 ASIC에다가 그 CPU 기능을 일부 넣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거든요. 에이직 업체들이. 예. 그 빅테크 업체들이. 빅테크 업체들. 그러면은 인제 굳이 인제 CPU에 들어가는 그런 그 워크로드의 부담이 줄어들고. 예 좀 주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향후에 CPU 수요 증가율이 이것 때문에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인제 오케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눈에 하나 띄었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광 요즘에 난리인데 그쵸? 코옵틱스 포함해서 플러그 광 많이 하는데 렉 안에 렉 밖에 여기 많이 나오는데 광이 연결 잘 된다는 거는 같은 그 AI 가속기의 성능 자체의 속도 측면에서 보완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것도 역시 똑같은 개념으로 오히려 메모리의 수요에 간접적으로 돌고 돌아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 다른 또 변수가 있습니다만 요걸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인제 광 네트워크가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에 인제 GPU가 엄청 많이 이미 꽂혀 있고 꽂혀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꽂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다 보면 GPU 간에 그다음에 서버 간에 지금 여전히 네트워크는 구리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면 GPU 성능이 아무리 올라도 이 네트워크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GPU를 엄청 갖다가 꽂아 놨는데 네. 네트워크 속도가 느려서 GPU가 일부 노는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AI 데이터 센터에서 제일 비싼 자산은 이제 GPU고 근데 이러한 네트워크의 바틀렉 때문에 GPU가 놀게 된다는 얘기는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맞아요. 엄청 돈 들여놓고. 이게 인제 굉장히 그 최근에 굉장히 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의 속도를 빨리 좀 광 네트워크가 들어오는 데서 빨리 하게 되면 그러면 인제 이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 효율성도 올라가는 거고 음. 전반적인 인제 AI 그 워크로드나 또는 음. 나중에 수요에도 이게 그 큰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는 거니까 음. 그래서 지금 광 네트워크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이미 인제 뭐 매출이 벌써 발생하기도 하고 있는 것이고 CPU 같은 거. 근데 이게 내년, 내후년 가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음.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은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광 네트워크 관련주들이 최근에 인제 주가가 또 많이 좀 올랐던 네. 거죠. 그런데 이 광 네트워크가 그럼 메모리 수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는 사실은 관점에 따라 달라요. 관점에 그러니까 따라. 예를 들면 음. '내년, 내후년에 AI 수요라는 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다.'라고 음. 생각을 한다 그러면 광 네트워크 들어와 가지고 이 데이터 센터 전체적인 효율성이 올라가면 음. 그러면은 인제 원래 생각했던 거보다 그 GPU나 음. 또는 메모리를 좀 덜 써도 되는 거기 때문에 휴일화가 되는 거니까. 그쵸. 효율성이 높아지는 네네. 거니까 그러면 '메모리 수요는 음.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음. 반면에 음. 이 네트워크가 바틀렉이 돼 가지고 이 AI 수요가 더 커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얘 때문에 못 커진다. 현재 상태가. 그런데 이거를 광 네트워크가 풀어준다. 음. 그러면 또 앞으로 AI 수요는 더 크게 증가할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또 메모리 수요도 음. 증가하게 될 거란 얘기잖아요. 이것도 제번스하고 예.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네. 제번스의 논리죠. 그래서 어느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메모리 영향을 미치는 달라지긴 하는데 다만 확실한 거는 광 네트워크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인제 그 CXL, 음. CXL 디램 같은 경우는 CXL 앞으로 램. 네. 성장이 되게 빨라지겠죠. 음. 지금은 네트워크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이 메모리들이 서버 한 대마다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광 네트워크 들어와서 네트워크 속도가 엄청 빨라지면 따로따로 놓을 필요가 굳이 없지.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 한 음. 대마다 붙일 필요 없이 하나의 풀에다가 다 아. 모아 놓고 필요할 때마다 CPU나 GPU가 각각의 서버에 있는 네네. 애들이 이 메모리를 갖다 쓰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이고 비용도 싸지죠. CX 만약에 이게 랙과 랙 서버 말고 랙 안에서 진짜 나중에 들어오면 그렇죠. 28년, 29년 이후에 들어오면은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태까지 공유 할 필요가 없었던 것들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CXL이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게 되면은 인제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하나의 서버처럼 움직이게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음.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 거니까. 전제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광 네트워크가 들어오게 되면 CXL 디램의 성장이 이제 굉장히 빨라질 거고 그건 참 중요한 힌트네요. 예 반면에 인제 일반 서버에 하나하나씩 들어가는 메인 메모리 같은 경우 메인 메모리가 줄겠네요. 성장률이 인제 뚝 떨어지겠죠. 네. 메인 메모리가 줄고 대신 CXL로 돼서 삼성전자에서 준비한 것이 나중에 이거는 이제 랙 안에 들어와서 광이 돼야지 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중간중간에 뭐 부침도 있겠지만은 네네. 광 네트워크 관련주나 인제 음. CXL 디램 관련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네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3년 뒤를 본다면은 네. CXL은 여태까지 작년까지는 사실은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아주 중요도 강도가 같이 간다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많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주 뵙기도 어렵긴 한데 그렇다고 또 우리 회사 컴플라이언스도 있고 한데 그래도 투자가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절대 주가는 올랐고 밸류에이션 싸다 그러고 마이크론도 가고 있고 뭐 CPU도 난리가 나고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올해까지는 그렇게 뭐 내려가는 것 같지는 않고 내년도 중반쯤 가봐야 될 것 같고 자, 지금 이 상황은 반도체의 전반적인 대형주에 대해서 어떤 뷰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뭘 일단 조심해야 예. 될지.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주가가 업황을 6개월 이상 선행한다고 6개월 봐요. 선에. 네. 그거는 우리가 인제 경험적으로 많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네네. 저는 업황을 어떻게 보냐면 내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측면에서는 하여튼 뭐 빅테크 업체들이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캐펙스를 늘리려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인제 디램 생산 증가율은 내년에 올해 대비 떨어지니 내년까지는 업황은 좋을 거다.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음. 그런데 28년은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28년에는 아까 뭐 제가 보여드렸던 표에서도 네. 28년에 새롭게 지금 들어오는 양산이 거. 개시되는 캐파가 엄청나요. 아. 뭐 삼성 하이닉스 특히 마이크론 뭐 나냐까지 네. 뭐 CXMT도 그렇고 내년에 캐펙스가요 엄청 늘 것 같습니다. 내년에 늘어서 내후년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쵸? 예.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마이크론이
67조 원 쓸 것 같아요. 67조 얼마입니까? 400. 올해가 35조 원인데 네. 그러니까 67조. 내년에는 450억 달러. 거의 2배네요. 예, 67조 원쯤 쓸 것 같고 음. 마이크론이 67조 원 쓰면은 우리나라 업체들은 그 이상 쓰겠죠. 우리도 한 4-50조 쓰는데 그 이상 써야 되겠지. 올해는 이제 삼성전자가 45조, 예. 하이닉스가 40조 원 쓰거든요. 비슷비슷한데. 네. 근데 내년에는 인제 마이크론이 이렇게 늘려버리면은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도 그 이상 써야 되겠죠. 마켓 쉐어를 뺏기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미 계획들도 여기 보시는 예. 것처럼 네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청 늘어요. 예정돼 있는 거다. 예. 28년에 나오는 것. 28년에 생산 증가율은 꽤 올라갈 것 같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인제 수요가. 관건은 수요인데 그렇죠. 이 수요 측면에서 조금 제가 그 내년까지는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최대한 돈을 끌어다가 끌고 간다. 끌고 갈 것 같은데 네. 28년까지 이게 가능할까라는 그런 좀 우려가 있거든요. 한계가 나올 수도 네. 있고. 요거 뭐 시간이 되시면 잠깐 좀 네,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면 네네. 괜찮습니다. 지금 이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오라클, 코이브 제일 돈 많이 쓰는 6개사에 네. 작년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이 이제 4,510억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음. 올해 예상되는 OCF 영업 네. 활동이라는 현금 흐름, 실제로 캐시가 들어오는 인플로우가 6,070억 달러로 지금 예상이 돼요. 남는 게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요게 인제 최근에 사용 조정이 된 거예요. 근데 네. 올해 캐펙스를 이 회사들이 8,010억 달러를 쓰겠대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거 더하기 이거 빼기 캐펙스 하면은 중간에 2,570억 달러가 남게 되거든요. 부족한 거죠. 남게 됩니다. 2,510억 달러가. 남는 거. A 더하기 B 오케이. 빼기 C 하면. 네네네. 그런데 올해도 주주 환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안 하면은 인제 뭐 주가 떨어지고 주주들이 난리칠 테니까. 그렇죠. 작년에 1,730억 달러 썼거든요. 음. 올해도 늘리지 않고 똑같은 금액을 쓴다 그러면 이 D 빼기 2 하면은 그러면 올해 연말 예상 현금이 840억 달러로 줄 걸로 예상이 돼요. 자, 그런데 올해 연말 예상 현금 840억 달러에서 내년에 예상 영업 활동을 한 현금 흐름을 제가 올해 대비 20%씩 는다라고 가정했는데 그러면 7,280억 달러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현재 시장 컨센서스가 17% 증가니까 네. 제가 조금 후하게 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내년에도 주주 환원은 하겠죠? 하겠죠. 그러면 올해랑 똑같이 1,730억 달러 쓴다 그러면 이 올해 연말 예상 현금에다가 내년 예상 OCF 빼기 주주 환원액 하면은 내년에 투자 가능한 그런 금액이 얼마 남냐면 6,400억 달러가 남거든요. 근데 그 택도 없네. 그런데 올해 네. 캐펙스를 8,010억 달러를 썼으니까 내년에 더 요거 늘려야 빼면은 네. 마이너스 1,610억 달러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내년에 올해랑 똑같은 캐펙스 쓰려 그러면 이 6개 업체가 1,610억 달러를 어디서 돈을 조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네. 1,500, 2,000억, 1,600억 달러의 캐파가 부족하다는 건데. 그렇죠. 캐펙스가 아니면은 부족하다. 이제 주주 환원을 아예 안 하든지. 안 하든지 유증을 하든지 돈을 그렇죠. 더 끄든지. 아니면은 그래서 지금 인제 이 캐펙스 쓰는 거는 의지의 단계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뭐 그 경쟁에 뒤처지니 뭐 파산하겠다 뭐 이러고 그렇죠. 있으니까 돈을 하여튼 내년에도 어떻게든지 아마 쓸 거긴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이미 뭐 구글 이상증자 네, 발표했고 어떻겠죠. 앞으로 메타도 할 것 같고 뭐 아마존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도 그 SPV 그러니까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네. 그 투자가들이랑 조인트 벤처를 네. 만들어서 부회로 빼는 거. 그렇죠. 네. 그 외로 이제 자기네 밸런스시트에 영향 안 주면서 오프 더 밸런스. 네, 그렇죠. 네. 다른 이제 그 뭐 이걸 좀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뭐 결국 이렇게 해도 나중에 다 그게 그 부담으로 남긴 하지만 어쨌든 당장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최대한 쓰긴 쓸 거란 말입니다. 내년에도. 그렇죠. 그러면 내년까지는 이제 디램 생산 증가도 낮긴 하니까 이제 좋을 텐데 과연 이게 계속 쌓이고 할 텐데 28년에 디램 생산 증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과연 28년에 이 현실적으로 이 빅테크 업체들이 뭐 내년에 올해 대비 한 30% 늘리고 내후년에도 그럼 거기서 또 30%또 늘리고 그럴 수가 있을까? 예, 그거는 좀 저는 의문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네. 거기서 만에 하나 그 펀딩 그 유증이 됐던 뎁 파이낸싱을 할 때 거기서 무슨 금융 환경이 약간 좀 그렇죠. 안 좋게 변한다면은 그렇죠. 그게 바로 눈에
그렇죠. 트리거가 될 수 그러면 있겠네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I 버블 붕괴인 거죠. 또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전 28년은 좀 조심.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네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가가 업황을 6개월 정도 선행한다는 네.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좋을 것이고 음흠. 아니면 내년 중순까지도 주가는 상승세일 가능성이 높지만. 높고 근데 28년부터 만약에 업황이 나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가가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선행하니까. 그렇게 좀 그렇죠. 그러니까 빅테크 업체 종합하면은 계속 끌고 가는데 그것도 이젠 업황이라는 게 펀딩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누적된 캐시플로우의 압박이 쌓일 거니까 그렇죠. 그것이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부담스러워지는 시점에 반도체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면 걔네 입장에서는 반도체 가격에서 압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죠. 아니면 캐펙스를 못 늘린다든지. 팩스를 못 넣으면 우리께 안 팔리죠. 그렇죠. 그거나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런 교차가 올해 내년까지가 안 보여도 그렇다고 영원히 안 보일 것이냐. 이거는 아닌 것이 숨어 있는 게 아니고 내재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금융환경이 아직 금리를 올리지도 않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거를 좋게 해석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버블런 내지는 조심하라는 얘기가 시시각각으로 나오는 거다. 네.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조심하시고 당분간은 일단 인조이 하시되 또 너무 또 PER이 엄청 높아질 때 사지 마시고 좀 주가가 좀 낮을 때 사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정도로. 일단 뭐 저는 6월은 그렇습니다. 좀 약간 쉬어갈 것 같긴 해요. 네, 이번 달은 네, 네. 6월은. 실적이 다음 달 나오는데 6월 25일 날 마이크론쇼 나오고 7월 초 삼성 실적이 나오는데 그게 좀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실적 나오기 있을까요? 전까지. 나오기 실적이 전까지. 이제 실적이 그 뭐 예상되는 네. 보고서들이 나오고 뭐 실적이 예상되는 그렇죠. 시점에서는 이제 주가가 다시 상승 추세로 바뀔 수는 있을 텐데 그 전에는 좀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지금 불안한 면이 있으니까. 글로벌 유동성 와우와 증감률도 6월엔 내리게 되어 있고 네네. 그런 거로 봐서 그동안 또 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좀 잠깐 쉬지 않을까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초 이후로는 또 유동성 와이와 증감률도 올라가요. 7월 초에. 네, 아 7월 그렇습니까? 초부터. 네, 오늘 그래서 유동성 우리 또 네. 위원님이 강점인 유동성을 못했는데 그건 네. 다음번에 네, 좀 그거는 하고. 예. 그래서 하반기는 또 다시 뭐 주가는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요거만 잠깐 휴지기 보시고 그 네. 주가에 너무 급하진 않게 네, 네.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오케이.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계속 체크하실 거 있으니까 저희 3프로와 함께 칩설과 함께 또 계속 와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얘기해 주신 우리 송 의원님 감사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한번 봅시다. 네네 재밌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칩설 오늘 3부 마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을 만드는 안목의 차이. 남들과 같았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반도체 쇼티지라 얘기할 때 3% 5% 가지고 쇼티지가 1년 가는 거거든요. 아이폰이 폴더블 폰 윤곽이 나왔다. 그럼 당연히 그러면 여기에 수혜 보는 건 삼성전자고 LG 디스플레이 기술의 격차는 계좌의 격차가 됩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김장렬. 뉴스 뒤에 가려진 진짜 밸류체인을 경험하세요. 당신의 계좌를 방어하고 성장시킬 진짜 테크 투자를 시작하세요. 결과로 증명된 마스터들, 클래스의 차이가 수익의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바로 3프로TV 홈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